독서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 그러면 해법이 간단합니다. 이해력을 키워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해력을 높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친구들에게 내려지는 처방 어떻습니까? 그 처방 역시 독서하라이지 않나요? 쉬운 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이에게 쉬운 것을 내밀게 되면은요, 그거는 바로 놀이가 아닐까요? 혹은 너무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너무 쉬운 레벨의 게임 시시하잖아요. 독서 또한 똑같아요. 자기 수준보다 너무 쉬우면은 시시하고 재미없죠. 그래서 무조건 책을 내미는 게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이 독서법, 이해력을 높여주는 독서법으로 가라. 그 방법 하나하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우리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 어느 정도 글밥 가득한 책 다 읽어야지 완독의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아직 독서 능력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조금씩 넓혀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책 한 권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독서를 해나가는 거죠. 책을 통해서도 좋고요. 혹은 독해 문제집의 지문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혹은 신문 안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좋고요. 사설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조금씩 일단 읽기 자체의 분량을 줄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부담감이 사라지거든요. 함께 이제 지도를 하는 부모님의 부담감도 사라지고 아이의 부담감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해하기에 집중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함께 체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단계 아셨죠? 읽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바로 엄마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엄마와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읽기의 어떤 활용,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제가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발표하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엄마와 함께 발표하기 시간. 엄마도 발표하고 아이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아이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아이는 이제 책을 읽었는데 글자만 읽었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엄마 발표 시간, 아이 발표 시간을 갖는데 엄마 발표 시간을 먼저 가져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어떤 예시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서 엄마가 생각한 것들, 느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풀어주자는 거예요. 읽고 생각한 것들, 떠오른 것들에 대해서 엄마 자체의 생각을 풀어놔라. 그리고 나서 아이의 생각 또한 물어봐라. 간단한 거여도 좋아요. 이를테면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하면은 와, 우리 미래에는 운전자가 없는 그런 자동차가 나온다니 신기한데? 엄마 너무 신기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 가게들 보면은 무인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 꼭 자동차가 아니어도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무인 가게고, 그리고 다이소에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딱 한 분 계시고 다 셀프로 계산하고 있잖아. 와, 머지않아 정말 이렇게 무인 자동차까지.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게 될까 하면서 엄마도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또한 이제 술술술술 엄마의 이야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엄마 발표 시간, 아이 발표 시간, 함께하는 그 발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발표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뭐 기사를 읽고 느낀 것들, 생각한 것들을 풀어 놓아라.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더 상세하게 읽기에 들어갑니다. 이해하며 읽기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은 후에 발표 시간을 가지면서 엄마의 생각도 들어봤고 또 나의 생각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상세하게 읽어 나가게 되면은 그 책 안에, 지문 안에 어떤 문장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문장을 보면서 너 생각 그런 거였어? 하면서 공감하게도 되고 너는 이렇게 생각했나 본데 나는 이런 생각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나의 또 다른 생각들도 풀어놓으면서 그렇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은요, 바로 쓰기 단계입니다. 4단계로 넘어왔잖아요. 시작하는 읽기 단계, 그리고 2단계로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3단계로 이해하면서 읽기 시간, 그리고 4단계 쓰기 단계. 앞에 이해하는 읽기 시간이 있었기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발표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읽어 내려가면서 더 멈칫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정돈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선 핵심 문장 혹은 인상적인 문장, 그 문장을 꺼내서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해서 문장의 형식도 익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까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생각까지,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력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4단계 시간 이후에 이제 5단계 바로 발표하기 시간을 갖는데요. 앞에서의 그 발표하기와는 다르게 이번엔 쓴 내용을 잘 정리전돈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마무리 발표 시간을 갖는 거죠. 발표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또 그 안에 있었던 문장들, 내용들이 착착착 머리 안에 장착이 되면서 자기 것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반복해 가는 거예요. 어떤 글들을 꼭 다 읽을 필요 없이 분량 자체를 줄여주라고 했죠. 줄여주고 엄마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다시 읽어 나가보고, 그리고 써보고 발표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면은요, 어느 순간 내 머리 안에 이제 길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책을 읽어 나갈 때 이해가 쏙쏙쏙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점점 해 나가다 보면 속도가 생기고 이해해 나가는 힘이 생겨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력을 높여 나가는 책 읽기 함께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무조건 두꺼운 책을 내미는 게 아니고 엄마와 함께,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책 수업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책 읽기는 능동적인 독서, 자발적인 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아이들과 함께 주 4일째 근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이어나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 신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포드 자동차에서 헬리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거든요. 주 5일째를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그러더니만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헨리 포드라는 인물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읽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그랬다. 한 친구가 또 그랬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도 정말 나도 한번 찾아봐서 나도 읽어봐야지. 오늘 당장 도서관에 가야지.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능동적인 독서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능동적인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력을 높여나가야 되겠죠. 그 전에 해나가야 될 것은 이해하는 책 읽기에 있다. 조금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와 함께하는 이해하는 책 읽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독서를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읽기를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해나가는 경우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독후감도 쓰고 여러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쓰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문제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풀이가 닫힌 질문으로 이루어진 문제풀이인 경우,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나이는,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사는 마을은, 책에 나온 주인공이 입은 옷의 색깔은, 그래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어떤 물음, 닫혀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
이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독서를 할 때,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될 때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글을 읽어 내려가게 될까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독서, 암기하기 위한 독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닫혀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나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인공이 입은 옷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책을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 내려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소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해? 문장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소통하면서 읽는 거예요. 글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뭐 질문을 해주거나 무언가를 문제 풀듯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글들이 답변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물음표의 문장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문장을 읽어내가면서 그래, 너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지?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한 문장 더 읽어보고 파악해 나가는 거죠. 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겠어? 하면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예시가 나오고요. 너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그 주장하는 근거들 조금만 더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은 또 하나씩 그 근거들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소통하면서 활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활자와 소통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가게 하라는 거죠. 읽고 생각하게 하라. 읽고 이해하게 하라.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 시간을 갖습니다. 발표하기 수업 시간을 갖는데 그 발표하기의 그 과정 하나가 바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기입니다. 소통하는 발표를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소통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칠판 안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 나가는데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소통하면서 발표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접속사도 숨겨두고서 발표해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그에 알맞은 접속어들을 써 나가도록 발표를 시키는데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 때로는 질문도 던져야 하고, 때로는 그 내용에 맞게, 문맥의 흐름에 맞게 접속어들도 집어 넣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머리를 자꾸 써야 하잖아요.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두뇌를 그야말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이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땀이 난다, 머리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땀이 난다 할 때, 운동 열심히 했을 때, 뭐 태권도 하고 나서 혹은 달리기 하고 나서 피구하고 나서, 농구하고 나서 땀 흘리는데 발표하면서도 땀 나나요? 이렇게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뇌를 열심히 움직여주면은 땀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머리를 쓰면서 공부를 해 나갔다는 거죠. 머리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운동을 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이제 머리를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내 안에 머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도록. 머리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길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일상 책 읽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책 읽기 이후에 함께 하면 좋은 것으로 독후감을 쓰던가, 독후감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면 어떤 짤막하게라도 어떤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주면 좋다? 소통하는 발표하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갔는지,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내 안의 생각들을 제대로 잘 정리해 나갔는지,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만큼 활자와 소통해 가면서 책을 읽었는지, 얼마만큼 의미를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었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쓰는 게 정말 힘든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음독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아이가 잘 이해하면서 책을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문장들을 읽을 때, 조금 긴 문장들을 읽을 때, 긴 호흡의 글을 만났을 때 엉뚱한 곳에서 끊어 읽는다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 끊어 읽는다 했을 때 어머니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도록. 그리고 자꾸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은요, 책을 이해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게 된다.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의 집에서는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작했죠. 5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일요일이 자신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듯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요일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그래?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엄마랑 그리고 이모랑 동생들 있잖아요. 이제 사촌 동생들이랑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서 읽고 그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북토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감, 어떤 느낀 점을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3학년 친구가 와,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토크를 진행한다는 친구 역시 어쩌면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듯도 해요 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친구들에게 이 책이라는 어떤 존재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 안 좋은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깨트려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것들을 깨트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토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미 실천 중인 이 부모님 또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기억의 시간,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미있는 책들을 읽어 나가게끔 도와주시고 서로 간의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들여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독서의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유튜브 보기, TV 보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독서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어떤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험을 쌓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다시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책 읽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각자가 책들을 선정해서 읽어내려가고요. 일주일 동안 읽어내려가면 다음 주 일요일 날 되면은 발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책을 통해서 느낀 것들, 어떤 한 줄 평이어도 처음 한 줄 평으로 출발해도 되거든요. 한 줄 평에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표하기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읽고 이모도 읽고 동생도 읽고 나도 읽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면서 엄마는 저 책을 통해서 저런 생각을 했네, 이모는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전해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 또한 나는 이 생각에 머물렀는데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을 더 해보고 더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아이 또한 스스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글자 읽기에만 급급해가지고 한 권 다 읽었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책을 덮고 나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잘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션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엄마가 읽은 책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이가 읽도록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읽었으니까 내용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처음부터 여러 미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씩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책당 한 가지 미션. 이번 책에서는 거울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 그러면은 너는 이 거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이번 주 너의 미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책의 제목은 왜 이렇게 지어지게 됐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읽기. 이게 바로 이번 주 너의 미션이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읽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1주는 이제 책을 읽는 날, 그 다음 주는 이제 발표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책 읽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방학 좀 아이들 시간이 좀 많을 때 그런 어떤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혹은 엄마와 단둘이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북토크 활동 계획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책 읽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한테만 책 읽어라가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생각, 엄마의 생각, 아이의 생각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냥 읽게 하지 마시고 함께 읽어라.